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설들은 잘 쉬셨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소원 성취하시고요, 올해는. 자, 오늘 진도 230페이지부터 하면 되네요. 예, 가지고 계신 기본서 230쪽입니다. 5장에 이제 보시면 이제 중개업 3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 목차 내비게이션을 좀 잠깐 보면 총 6개의 절로 구성이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2절에서 하나 정도 꼭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절하고 5절에서 각각 2문제씩 출제됩니다. 중개보수에서도 2개, 또 금지행위 파트에서도 2문제, 이제 6절의 교육 파트에서도 1문제 정도가 뭐 잘 나오는 편이고 그래요. 해서 최소한 4문제, 많이 나오면 6문제 정도까지도 출제 가능한 그런 장입니다. 특히 이제 4절하고 5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4절, 5절이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1차가 80문제 푸셔야 되고요. 2차가 이제 120문제 푸셔야 돼요. 그래서 합쳐가지고요. 200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200문제 중에서 몇 개 맞으시면 합격이 되는 거죠? 120개. 120개 맞추면 합격이 되는데, 이 120개 맞추는 문제에다가 반드시 뭐를 포함시켜야 되냐면 중개보수는 꼭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죠? 왜 중개보수를 꼭 포함시켜야 되겠어요? 이제 우리가 이 시험에 합격을 하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수를 구하지 못하는 공인중개사가 된들 못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120문제 중에서 꼭 맞춰야 되는 문제는 뭐예요? 중개 보수 파트는 반드시 맞추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보수 부분이 특히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231페이지 오시면 이제 1절에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기본 윤리 이렇게 있어요. 윤리라고 하는 건 이제 마음가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음가짐. 그래서 이제 그 윤리를 어떻게 내가 마음가짐을 가질 거냐. 이 부분을 이제 국가가 혹은 법으로 제도로 관여할 수는 없죠. 그죠? 윤리니까. 다만 이제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윤리적 의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처벌을 할 건데 그 처벌 내용 같은 것들을 좀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29조 1항 한번 읽어볼게요. 개공 및 소공은 주어에다가 연결해서 밑줄을 한 번만 치겠습니다. 개공하고 소공까지 연결 밑줄. 이 두 사람의 공통점 한번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제 부칙 개공도 있고요. 법인인 개공도 있으니까 자격이 있다라는 건 공통점이 아닙니다. 참고로 틀리셨고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 둘은 뒤에 보면 전문 직업인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죠. 전문 직업인. 그래서 정확히 표현하면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를 법적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둘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서 이런 거 함부로 돈을 받고 써주면 안 돼요. 이제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 거래계약서 작성해서 교부하고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3년 3천에 처벌을 받습니다. 상당히 이제 중요한 전문 직업이라고 봐야 되고, 이들이 3가지 윤리적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거기 품위 유지에다가 동그라미 번호 1번 한 번만 매겨볼게요. 우리 개공하고 소공이 뭐를 유지하라고요? 품위를 유지해래. 품위를 유지하는 거는 윤리적 의무예요. 두 번째 윤리적 의무를 한번 여러분 찾아볼게요. 신의 성실의 의무가 있어요. 신의 성실의 의무 밑줄 2번. 그리고 세 번째 의무도 한번 찾아볼까요? 공정 중개, 공정하게 중개해야 할. 그러니까 이제 매도 매수, 임대 임차 어느 한쪽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한여름에 개공인데, 여자 개공인데
미니스커트를 입고 중개사무소에 출근을 했어요. 여름에. 예. 자, 문제될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품위가 있어요, 없어요? 뭐 있다, 없다 이거 얘기하기 매우 어렵죠, 그죠? 예, 매우 어렵죠. 예, 근데 똑같은 얘기를 좀 반복적으로 해볼게요. 한 여름에 남자 개공이 러닝 셔츠 차림으로 이제 팔뚝에 막 문신 있고 용문신 같은 거 있고 그런 차림으로 근무하는 거 어때요? 품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지금 첫 번째 드린 사례랑 두 번째 드린 사례랑 사실은 똑같은 거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준 자체가 모호하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윤리적인 부분이라 스스로 알아서 판단할 문제인지 국가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정리하면 29조 1항은 위반한다 하더라도 제재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제재. 예, 이건 제재가 없습니다. 1항은. 근데 이제 29조 2항은 주어부터 이제 바뀌어요. 예,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주어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그럼 여기서 등자의 의미는 누구도 포함, 누구도 포함. 이제 소공도 포함, 그리고 나아가서 중개 보조원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1항하고 이제 주어부터 바뀌었습니다. 이번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 우리가 이제 업무를 취급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 비밀을 취득할 수 있잖아요. 업무하다 보면. 근데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답니다. 이것도 윤리적 의무예요. 언제까지 비밀을 지켜야 되냐면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그럼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라는 거는 정확히 언제까지 비밀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이제 기한 없이 말 그대로 이제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하는 그런 의무가 되는데 이 2항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 비밀을 누설하면 처벌받아요. 요거는요. 이거는 왜 처벌을 받냐면 뭐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피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비밀을 누설하게 되면 29조 2항 끝에다가 한번 가로 한번 열어볼게요. 요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되어줄 수 있는데 이게 좀 시험에 잘 나오네. 이쪽에서는요. 1년 1천. 1년 1천 중에서는 가장 잘 출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2월 들어서 처음 수업 듣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한번 이거 좀 정식으로 읽어봐 드릴게요. 이거 뭐라고 읽죠? 왼쪽 거를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이거는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1년 1천 중에서는 가장 잘 나옵니다. 시험에. 자, 그러면 이제 윤리적 의무를 이제 전체 4가지를 보셨는데 이 윤리적 의무 중에서 어떤 것만 좀 처벌을 한다 그랬죠? 좀 전에 비밀 준수 의무 위반했을 때 그걸 일단 개념적으로 알고 계시고 뒷장 좀 넘겨볼게요. 232페이지. 거기 상단에 양가로 4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다. 뭐 이런 줄여서 선관 주의 의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밑에 이제 판례 1, 2, 3 내용은 뭐 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무슨 의무를 갖고 있다는 얘기냐면 선관 주의 의무. 다시 말씀드리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그러니까 평균인이 일반인이 부담하는 최소한의 주의 정도의 의무를 우리는 직업인이기 때문에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목 옆에다가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요. 얘는 29조 1항하고 2항에서 못 보셨잖아요. 근데 지금 판례에서 지속적으로 좀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라고 대법원이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판례상 의무라 그래요. 판례상. 판례가 인정하는 의무다.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판례에서만 인정한다. 그러면 어디에는 규정은 없는, 법 조문에는 규정은 없는, 그죠? 법에는 규정은 없지만 판례가 인정하는 윤리적 의무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다. 이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비밀 준수 의무로 이제 한번 내려가 보면 뭐 규정의 취지는 서로 비밀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보통 이거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얘기 들은 사람이 자기만 알고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전파합니까? 전파하죠. 그래서 이게 엄청난 좀 사회적 문제도 될 수 있고 그렇죠. 그 오늘 아침에 그 인터넷 뉴스 보니까 무슨 PD하고 그 여자 연예인하고 사귄다라고
방송 작가들끼리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그 카톡으로 서로 이제 주고받는데 한 작가가 그걸 이제 이렇게 인터넷에 이제 퍼뜨려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5명 전부 다 형사 입건 시켰더라고요. 예, 그렇게 이제 카톡 주고받은 방송 작가들. 그리고 이제 야 이거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알려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전부 다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비밀을 잘 지켜줘야 되는 건데 이 비밀을 지키는 거하고 관련해서 아까 처벌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게 몇 년 몇 천의 처벌을 받는다 그랬죠? 1년 1천의 처벌을 받는데 이게 아주 재미있는 죄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233페이지 오시면 양가로 이번에 반의사 불벌죄 이런 말 나오죠. 그죠? 거기다 우리 한자까지 연결해서 한번 채색 한번 해주시고 별표도 한번 하겠습니다. 반의사 불벌죄. 1년 1천의 형벌이 아까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잘 나온 이유가 얘 때문에 그래요. 반의사 불벌죄라서. 이거 한자 그대로 풀어드리면 반대 의사가 있으면 불벌죄 뭐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반의사 불벌죄. 그래서 비밀을 누설했는데 피해자하고 합의를 한 거예요. 비밀을 누설한 사람이. 그래서 이거는 누구한테 용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합의를 했다는 얘기는요. 피해자하고 합의를 이제 했다는 얘기는 피해자한테 용서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국가가 굳이 나서서 처벌을 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을 반의사 불벌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밑에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과의 관계는 제가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하면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이거 한번 제목 한번 따볼게요. 반의사 큰 제목으로 한번 가보죠. 비밀 준수 의무. 비밀을 지켜야 하는 대상이 누구냐? 부터 볼게요. 예, 아까 비밀을 지켜야 하는 대상이 누구였죠? 29조 2항이 뭐라 그랬어요? 개업, 공인, 중개사. 얘만 비밀을 지키면 되나요? 누구까지? 예, 등까지. 예, 그럼 여기서 등 안에는 누구도 들어가고 누구도 들어간다고요? 소공도 들어가고 중개보조원. 예, 중개보조원이 이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 중요해요. 일단 대상이 좀 중요하고. 예. 두 번째, 비밀을 지켜야 하는 이 말 그대로 준수 대상의 비밀이 뭐냐? 준수 대상 비밀은 뭐냐? 뭐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이라 그랬죠? 업무적으로, 업무상 알게 된 비밀.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의뢰인과 친목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이런 거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업무적으로 알게 된 비밀만 우리가 이제 지키면 되는 거고요. 이 비밀 준수 의무의 처벌 내용. 처벌은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1년 1천의 처벌을 받는다 그랬죠. 근데 요게 이제 시험에 좀 잘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이 죄를 반의사 불벌죄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반의사 불벌죄. 이거 한자로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반의사 불벌죄. 무슨 의사가 있으면 반대 의사가 있으면 뭐 하지 않는다? 처벌하지 않는다.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반의사 불벌죄.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반대 의사는 명시적이어야 하겠어요? 아니면 묵시적이어도 되겠어요? 명시적이라는 건 드러내놓고 묵시적이라는 건 가만히 있는 거. 자, 그러면 명시적, 묵시적. 명시적인 의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제 이 사람 뭐 하지 마세요. 처벌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명시적 의사가 있을 때 처벌할 수 없다. 자, 여기서 이제 면책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는데 면책은 이제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첫 번째는 반의사가 있을 때는 면책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죄의 본질이 반의사 불벌죄니까 피해를 본 사람이 뭐를 원하지 않으면요.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굳이 국가가 개입해서 그걸 뭐 할 수 없다?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라 그랬죠. 두 번째는 뭐냐면 신의성실의 의무와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충돌하는 경우. 이 신의성실의 의무하고 충돌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간단히 사례를 하나 좀 드려볼게요. 자, 이게 이제 집이 한 채 있는데 이 집이 살인사건이 있었던 집입니다. 살인사건. 보통 살인사건은 아니고요.
토막 살인 사건이 있었던 거죠. 이제 216토막, 예, 이렇게 이제 토막 살인 사건이 있었던 건데, 예, 실제 있었던 실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이 수원에 있는데, 예, 수원에 이 집이 아직도 안 팔렸거든요. 누가 사겠어 이거를?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집이 안 팔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동네 자체가 안 들어간대 사람들이. 예, 그 동네가 이제 슬럼화 돼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죠? 소유자. 예, 이 소유자는 이 집에서 살 수가 없잖아. 예, 그래서 이제 개공한테 이거를 뭐 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했겠어요. 팔아달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부탁을 했겠습니까? 이 집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던 거 뭘로 해주세요. 비밀로 해주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면 개공은 이걸 뭐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이 되는 거예요.